안녕하세요. 헬스 진행의 양혜설입니다. 요즘 A형 간염이 유행입니다. 이 A형 간염은 감기와 초기 증상이 비슷하여 감기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A형 간염을 제때 발견하고 치료를 한다면 만성화되지 않고 대부분이 낫지만 이 치료 시기를 놓친다면 간부전으로 악화돼 간을 이식할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A형 간염 바이러스가 활기를 치는 이때에는 개인 위생에 더욱더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야겠는데요. 음식은 나눠 먹지 말고 덜어 먹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이 술잔을 돌리는 행위는 잠복기 환자의 바이러스를 직접 옮기는 결과가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헬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목으로 신물이 계속 넘어오고 소화가 안 되며 흐름이 계속 나고 목에 무언가 걸린 느낌. 최근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름진 음식과 육류 중심의 식사, 그리고 술, 담배가 가장 큰 원인인데요. 가슴뼈 아랫부분이 불이 난 것처럼 뜨겁게 느끼는 가슴 쓰림, 신물이나 쓴물이 입안으로 넘어오는 위산 역류 등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전문의를 통해 역류성 식도염이란 무엇인지 치료법과 예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류성 식도염이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역류성 식도염이란 위와 연결된 식도의 아랫부분에는 항문과 같은 괄약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괄약근이 조여져 있어서 위액과 위산 같은 것들이 식도로 넘어오지 않도록, 역류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건 이 하부식도 괄약근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느슨해지면은 위산과 위액이 식도로 넘어와서 식도에 상처를 내게 되고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를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역류성 식도염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그 원인은 주로 잘못된 생활 습관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방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비만, 그리고 운동 부족, 그리고 흡연, 음주, 그리고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커피나 아니면 탄산음료 같은 것들이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나요? 네, 역류성 식도염은 속이 쓰린 증상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의 하나입니다. 그 외에 가슴이 답답하면서 신물이 넘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후두를 자극을 해서 목에 뭐 걸린 듯이 느낄 수도 있고 만성 후두염, 그리고 심지어는 천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역류성 식도염인지를 확인하려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네, 가장 정확하고 빠른 검사는 내시경입니다. 위내시경 검사를 해서 그 식도 아랫부분에 염증이 있는지 아니면 상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하지만 내시경으로 확인되지 않는 그런 역류성 식도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식도의 산도를 측정하는 식도 산도 검사, 식도 pH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 검사를 해보면은 추가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나 이게 또 연령이나 성별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네. 주로 직장 남성분들한테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직장인 남성분들이 생활이 불규칙하고요. 그리고 흡연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밤늦게 음주를 하면서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직장인 남성분들한테 굉장히 많고 또 그런 습관을 고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주 그런 직장인 남성분들이 재발하게 돼서 계속적으로 병원을 찾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물적인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약물적인 치료에는
크게 두 가지 약물이 있는데요. 아주 강한 위산이 식도를 자극을 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강력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런 강력한 위산 분비 억제 약물을 복용을 하게 되면은 보통은 증상이 좋아지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위식도 운동 촉진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식도 운동 촉진제를 사용을 하면은 식도의 운동이 원활해지고 하부 식도 괄약근을 역할을 보강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위액이나 위산의 내용물이 식도로 넘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수술적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수술적 치료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거의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역류성 식도염은 매우 경미하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까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복강경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요즘은 내시경으로 해서 하부 식도의 괄약근을 이렇게 강화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하면은 비교적 큰 문제 없이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역류성 식도염이 불치병이다라고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속쓰림이나 이런 것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을 했을 텐데 별 대수롭지 여기지 못하고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둔다면 어떤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을까요? 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역류성 식도염은 아주 경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주 경미한 정도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서 특별히 큰 증상이 없으면은 치료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아주 심각한 역류성 식도염을 그냥 방치하는 경우에는 식도 협착이라든지 아니면 나아가서는 식도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이 많이들 흔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제가 치료를 하는 이제 환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역류성 식도염이 자주 재발을 합니다. 자주 재발하는 원인은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어떤 생활 습관에 기인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약물만 사용을 하고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는 경우에는 자꾸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꾸 재발을 하게 되면은 혹시 이게 불치 어떤 병으로 발전하는 게 아닌가, 내지는 식도암으로 발전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노이로제에 걸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의 역류성 식도염은 매우 경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거나 식도암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따라서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적당한 진단과 치료를 하시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상 걸리지 않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예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서구식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운동 부족, 잘못된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지방질이 많은 음식을 줄이고요. 근면, 금주,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체중 조절을 하고, 그리고 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커피나 탄산음료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한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역류성 식도염은 원래 서구에 많은 질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식 식생활 습관과 운동 부족, 비만이 그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서구식 생활 습관이 점차 이렇게 퍼짐에 따라서 역류성 식도염이 최근에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운동 습관이라든지 체중 조절, 그리고 근면, 금주, 그리고 지방식을 제한하는 그런 어떤 식생활 습관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은 역류성 식도염뿐만 아니라
다른 성인병을 예방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습니까? 요즘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다음 주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문의와의 자세한 상담 이어집니다. 다음 순서는 건강체험 극과 극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체험 극과 극의 김성경입니다. 요즘 날씨 정말 가늠하기 어렵지 않으세요? 폭우가 내리는가 했더니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푹푹 찌는 날씨가 벌써부터 체력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올여름엔 사상 유례 없는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급체력 저하, 급체력 고갈이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곳에 대한 간략한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회사는 지난 1984년에 설립되었고요. 25년 동안 그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건강식품 회사입니다. R&D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고 이제 첨단 생산 설비를 갖추어서 자체 품질 관리 기준에 의해 정직한 제품을 제조하여서요. 오랫동안 고객님들의 신뢰를 받고 제품 재구매율이 87.5%라는 기록적인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식품이라고 하면은 보통 그냥 먹는 거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곳에서는 음료로 되게 손쉽게 먹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자세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예, 저희 회사에서는 총 한 160여 가지의 건강식품이 생산되어 고객님들이 이제 고객님 본인 자신에 맞는 필요한 제품을 다양하게 비교하여서 선택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중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먹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마늘을 이제 저희 특허받은 공법으로 제조하여서요. 마늘만을 100% 추출 농축하였음에도 생마늘보다 더 먹기 쉽고 이제 마늘 고유의 단맛을 느낄 수 있는 통마늘 진액이 있고요. 출시 이후부터 베스트셀러의 그 마늘 제품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몸이 피곤하거나 체력이 떨어지면 병원에서 링겔을 맞으시잖아요. 그래서 링겔은 바로 포도당 5% 주사인데요. 국내 최초로 이제 포도당 20% 함유된 마시는 포도당 제품이 또 나왔고요. 또 천연 성분 원료로만 만들어져서 신경 안정과 숙면에 도움이 되는 굿나잇한이라는 제품이 대표적인 제품으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마늘은 세계적인 건강식품으로도 인정받고 있는데 그럼 그 구체적인 효능은 어떤 게 있나요? 예, 마늘은 각종 언론 매체에서도 많이 접하여 알 수가 있듯이요. 지구가 선물한 최고의 슈퍼푸드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마늘 속에는 알리신 성분과 셀레늄, 아연 등 이제 몸에 좋은 각종 미네랄이 참 많아요. 그리고 또 몸에 에너지원인 비타민 B1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요.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요. 기력에도 좋으시고 항암 효과, 피로회복 등에 참 도움을 많이 받으십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마늘이다 보니까 냄새도 조금 날 것 같고 그 마늘 맛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 맛은 어떤가요? 마늘 요리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마늘은 상처가 날수록 맵고 아린 맛이 나는데요. 저희는 이제 마늘 제품을 껍질을 깔 때도 풍압을 이용해서 바람으로 해서 껍질을 까고요. 상처 없이 추출했기 때문에 단맛이 나는 이유입니다. 마늘 음료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저희 회사의 통마늘 진액은 첨단 설비와 초음파 추출 및 진공 농축이라는 특수 공법으로 제조하는데요. 그래서 마늘이 이제 한 팩당 드실 수 있는 게 12쪽이 들어가 있어서요. 추출, 숙성, 진공, 농축 과정을 거치면 마늘 고유의 단맛이 또 나오는데요. 이것을 추출하는 공법에서 저희 회사는 발명 특허를 받았습니다. 또한 저희 여기 제품 만들면서 사용되는 물은 클린 워터 시스템으로 깨끗하게 정화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말 믿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생마늘을 먹는 것보다 마늘을 즙을 내서 먹으면 더 좋은 점이 뭔가요?
일단 생마늘을 못 드시는 분들도 편하게 좀 드실 수가 있으시고요. 일단 휴대가 또 간편하고 뭐 한 팩만 드셔도 마늘을 12쪽을 드시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포도당 음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저는 포도당 음료라는 거를 처음 들었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좋은 기능을 하는 건가요? 포도당은 입으로 섭취된 영양소들이 대사작용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분해되는 단계에서 나오는 건데요. 인체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함은 물론 인간의 뇌가 유일하게 사용되는 연료인데요. 따라서 극심한 육체 노동으로 인하여 지쳐있는 분들은 에너지가 넘치게 되고 뇌를 많이 쓰는 수험생들에게도 포도당을 드셔주시면 머리 기능이 더 활성화되고 집중력도 최상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포도당 음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포도당 음료는 이제 옥수수랑 고구마에서 추출한 전분에서 당 성분을 추출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민 C와 비타민 B1, B2 그리고 타우린 성분으로 해서 제품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저는 포도당을 맛본 적이 없어서 그 맛이 궁금하거든요. 어떤 맛인가요? 드셔보신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옥수수랑 고구마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구수한 맛도 난다고 하고요. 비타민 C가 첨가되어 있어서 또 약간 시큼한 맛도 이렇게 새콤한 맛도 나고요. 이거 시원하게 드시면 굉장히 음료처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효능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먹어줘야 좋을까요? 이게 약이 아니기 때문에요. 뭐 하나 드셨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있으신 건 아니시니까 꾸준하게 드셔주시면은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좋다고 이것저것 먹으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신에게 딱 맞는 음료를 선택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건강식품은 일단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시고요. 그리고 또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서 본인에게 필요한 꼭 맞는 제품을 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저희 회사는 전화 주시면 전문 헬스 플래너들로부터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신의 체질, 상황 등을 상세히 의논한 뒤에 고객님께 맞는 적합한 제품을 추천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다양한 제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서 확인도 가능하십니다. 또한 직접 매장에 방문해 주시면 제품 시음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포도당이나 마늘이 건강에 좋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주스를 통해서 마실 수 있다는 건 오늘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 이런 건강 음료를 통해서 다가올 무더위를 이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신종 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계절성 전염병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에게 쉽게 전파되므로 부모들의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집 밖에서 들어온 아이들은 손을 씻게 하며 화장실 다녀온 후에도 꼭 손 씻는 습관을 길들여줘야 합니다. 또 영유아기 때 자주 사용하는 젖병은 신경 써서 소독해 주셔야 되고요.
일회용 기저귀도 사용 후에는 철저히 밀봉하셔야 됩니다. 철저한 위생관리로 여름철 전염병 예방하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한 사항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십시오. 전문의와의 자세한 상담 이어집니다. 저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